농식품 분야에 돈이 되는 유망한 트렌드 소개를 하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 엄인용 센터장입니다. 와! 제가 봤던 센터장님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어린 나이에 센터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우리 많은 살이고 81년생인데 일단 그 공공기관 지방이동법 때문에 농식품 분야라고 하면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벤처 창업 지원을 할 만큼 잠재력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26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은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냥 6개 다 농식품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닌가요? 6개로 할게요. 땡! 5개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하나는 아닌 걸로 했어요. 실제 가죽이에요. 버섯 준사체로 만든 이렇게 지갑. 버섯 냄새 나지 않아요? 버섯 냄새 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에너지바예요. 맥주를 만들 때 맥주를 만들고 나서 맥주박 이런 게 이제 부산물이 좀 발생. 그걸 갖고 에너지바를 만드는 거죠. 다 들어줬어. 어쨌든 이런 업사이클링은 앞으로도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새는 이제 배양육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농업, 식물, 동물만 지원할 것 같고 육성할 것 같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 식물, 동물에서 니은, 시옷, 디귿만 해당이 돼도 다 우리다. 식물 소재, 뭐 동물 소재를 활용하면 다 우리예요. 이상 엄은용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던 저염식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인마플의 공동대표 김현지라고 하고요. 현재 맛있저염이라는 첫 번째 브랜드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 상태별 맞춤형 식사요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가장 식사가 어렵다고 알려진 콩팥병 환자분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대표가 저희 MBA 동기인데 랩실을 같이 쓰면서 그 친구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식단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비슷한 환자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업체들을 찾아봤는데도 거기서 하는 답변은 알아서 그냥 덜어서 드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만큼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온라인에 너무 정보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친구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었거든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고 시장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환자식의 기준들이 지금의 밀키트라든지 반찬에 같은 형태의 적용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홍길동처럼 이게 콩팥병 환자를 위한 거다, 병명을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같이 밀키트나 반찬이나 식사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환자식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었던 게 한계였어요. 병원에 입원 병동이 있을 때는 영양사 선생님이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린 거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퇴원을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환자분들께. 근데 병원에서 매일매일 처방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 기준이 아예 없어요.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서 드시는 건데, 기존의 환자식 혹은 영양식 하면 요즘 TV에도 광고 많이 하는 캔 음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형태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게 음식 형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준을 갖출 수가 없어서 특수의료 용도 식품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제품의 형태 때문에 그런 게 안 됐던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실제로 메디푸드 자체를 5대 미래 유망 식품 분야로 손꼽고 있는데 그 어떤 기준들이 따라오질 못해서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뭐 마케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사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해 주셔서 작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식약처랑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행정고시 예고가 지금 된 상태고요. 내년 1월부터 바뀐 법으로 저희가 세웠던 그 기준에 맞게 바뀐 법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콩팥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양성분의 구조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그 식단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염, 저칼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저희 콩팥병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맞춤형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업체들한테 1년만 지원되느냐. 평가에 다 이제 통과를 한다고 하면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한 1억 5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자금주 지원해 드리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킹, 법률적인 거, 이렇게 뭐 어디 뭐 입점하고 이런 맞아, 거랑 맞아. 투자자 연계. 그렇죠. 다양한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농식품 분야의 투자가 다른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비하면 사실 투자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적은데 그런 이유가 뭐 기술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봐야 될 기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농식품 분야에 좀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를 조금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농식품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농식품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좀 하고 있어요. 아, 농식품 분야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키우는 거예요? 엑셀러레이터들이 농식품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할 때 또 1대1 멘토링도 하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죠. 운영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그리고 소풍벤처스 이 두 개 엑셀러레이터사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그 한상혁 대표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풍벤처스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엽입니다. 소풍벤처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을 한 창업가,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가치의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분들에게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임팩트 전문 엑셀러레이터고요. 대표 포트폴리오는 소카, 텀블벅, 스페이스 클라우드, 잘한다, 동구밭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농식품 분야로는 AIS, A임팩트, 리아베스트, 라이프샐러드 등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투자가 늘어나는 분야 중에 탑3 안에 꼭 농식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 분야가 정말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전 산업 중에서 가장 디지털라이즈가 안 된 분야를 농식품으로 꼽거든요. 좀 디지털라이즈드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농부들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있어요. 농촌에서는 평균 나이가 지금 60세 정도가 되거든요. 곧 조만간 세대교체 이슈들이 있을 거고, 기후변화 이슈나 이런 문제들과 연결해서도 70억 인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돼요.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산업이거든요.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문제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밸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업적 파급력 측면에서도 농식품 분야가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에 어떤 혁신이 일어났을 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식탁이 바뀌어야 환경 문제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환경과 연결해서도 농식품 분야가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거고, 투자 수익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 가치 등의 임팩트로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게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자 농사를 10년을 지으면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한 분야 10년을 하면 전문가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하시는 얘기가, 대표님, 감자 농사를 10년을 지으면요, 감자 농사 10번 지어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야에 뭔가를 10번 해봤는데 우리가 그걸 전문가라고 부르기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지 않으면 성장을 만들어내거나 성장의 열매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긴 시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던 창업이나 여러 트렌드 등은 이제 모바일이나 혹은 IT 등에 기반해서 굉장히 사이클이나 반감기가 짧은 사업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도나 친밀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농업에서 기회를 찾기만 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비롯해서 지원 체계가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 지원부터 시작해서 투자 등을 받기도 사실 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창업자들이 관심만 더 가지시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경쟁도 좀 적고, 그런데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지원 체계도 잘 돼 있고, 이거 사실 노다지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벤처 육성 지원 사업들,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도 지원해드리고 판로도 개척해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모집 공고가 나가고 있을 거고요. 꼭 그 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농식품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엑셀러레이터 사를 뽑는 공고는 나갈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 엑셀러레이터 사들에게 엑셀러레이팅 받을 또 우수한 스타트업 또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